미국도 경기 침체라. 곧 무서운 일이 터진다.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시죠. 10월 미국 소매 판매 지수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1%입니다. 추세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에 마이너스 1.0%였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4월부터 0.4%, 0.6%, 0.7%, 9월까지 4, 5, 6, 7, 8, 9, 6개월 연속 소매 판매가 쭉 올라갔거든요. 그러던 것이 10월에 마이너스 0.1%가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경기가 냉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미국은 소비가 경제 성장률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70% 이상입니다. 미국 경제 자체가 소비 중심의 경제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 이게 소비가 무너진다는 것은요, 진짜 곧 경기 침체라는 무서운 일이 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또 좋아질 수도 있겠죠.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1.1%가 1월에 3%로 늘어난 적도 있으니까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6개월 동안 마이너스 1.0 이 마이너스에서 6개월 동안 쭉 올라가던 소매 판매 지수가 10월에 꺾였다는 것은요, 그만큼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농업 고용인구입니다. 10월에 15만 명이에요. 9월만 하더라도 33만 6천 명이 늘어났었거든요. 뭔가 고용도 확 줄어드는 모양새가 보이죠. 그죠? 15만 명이면요 2021년 1월에 16만 6천 명이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16만 6천 명. 그 이래로 지금 최저치에 2021년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말입니다.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라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여기다가 실업률도 10월 실업률이 3.9%입니다. 완전 고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3%하고 4% 사이라고 했습니다. 3% 사이, 3.9%도 3%와 4% 사이이긴 하지만 3.9입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뭔가 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18개월 연속 하락이거든요. 미국 경기 선행 지수는 7개월 앞을 내다보는 지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작년 6월부터 마이너스 0.8을 기록을 했었고요. 12월에는 마이너스 1.0을 기록했었거든요. 이게 7개월 8개월 후라고 보면 여러분 이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좋은 지표도 있지만 나쁜 지표들이 그것도 핵심 지표들이 지금 상황을 굉장히 열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것도 한번 보세요. 생산자 물가 떨어졌습니다. 어저께 소비자 물가 떨어졌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환호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미국 증시가. 예, 우리나라 증시도 난리가 났죠.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만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작년
올 9월에 생산자 물가가 2.2%까지 올라갔었는데 10월엔 1.3%예요. 이 말은요. 12월이죠. 11월이죠. 10월에 생산자 물가가 1.3%면 11월에 소비자 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떨어질 수 있다. 한 달 후에 소비자 물가는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CPI도 떨어졌는데 생산자 물가 PPI도 떨어졌네. 그러면 11월에도 물가가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네. 이제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다. 실질적으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도요. 금리 인상 물 건너갔다고 나옵니다. 게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보면 말입니다. 12월 13일에는 동결 100% 끝났습니다. 벌써. 내년 1월 31일 동결 100% 끝났고요. 내년 3월 20일 76%가 동결입니다. 그런데 5월 1일부터 인하입니다. 이제. 5월 1일 인하 55.4%입니다. 6월 10일 인하 78.9%예요. 인하가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많이 담겨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는 뒤집어 보자고요. 뒤집어 보자고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소매 판매가 떨어지고 고용이 떨어지고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다가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돈을 풀겠다고 기준금리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무서운 일이 터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하의 시기가 5월이다. 인하의 시기가 6월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요. 그 사이에 경기 침체는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인하가 빨라질 거고요. 경기 침체가 연착륙으로 서서히 가면 인하는 늦어질 거고요. 분명한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경기 침체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경기 침체가 무서운 일을 터지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요. 좀 선제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선제적으로 보는 것이 아마 시장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게 거의 맞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시장도 오늘 주춤주춤했습니다. 아니 생산자 물가까지 그렇게 가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왔으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장도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은 오히려 떨어질 뿐 봤어요. 0.01%.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9.46이 올라서 14,103.84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금리 앞에 장사 없다. 기업의 실적이 그만큼 가져가느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0.16이 올라갔고요. 7.18이 올라가서 4,500원 찍었어요. 4,502.88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우산업지수 블루칩 지수의 중심입니다. 0.47% 올랐고요. 163.91이 올라서 34,991.61로 마감했어요. 전체적으로는요. 지금 시장도 바싹 얼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지표들을 보니까 예상보다가 빨리 침체가 올 수도 있고요. 이게 약한 침체냐 아니면 강한 침체냐가 문제다. 시장은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이제 시장의 이슈가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슈로 바뀌어가고요. 인하의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그 가운데 침체가 올 텐데 그 침체가 깊이가 얕으냐 아니면 깊이가 깊으냐. 여기에 대한 문제로 이슈가 바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뭔가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는 것은요. 우리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올 겁니다. 이게 침체의 어떤 모양새로 가져가는 것 말입니다.
침체의 모양새가 오면 미국이 침체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굉장히 큰데 미국이 침체를 하면 우리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기업의 실적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예. 게다가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왔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지금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비용이 그대로란 뜻이에요. 장기간 기업의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손익도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요 더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요 미국이 침체한다고 우리도 침체할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미국이 침체를 하면 우리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 반드시 생각을 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올립니다. 네, 우리 초록빛 회원님, 경제를 모르고 살던 제가 대표님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제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제 이야기를 듣고 경제에 대한 지식이 올라간다는데 저는 대만족입니다. 경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몇 년째, 4년째죠. 4년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될 거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말입니다.